안녕하세요, 박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다시 재개합니다. 오늘은 봄철에 재미있는 창가자미 및 도다리 채비 만들기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물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꾼이라면 한 개쯤은 필히 갖춰야 될 슬리브 앞찾기 하나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강 고무입니다. 요 마강 고무 이런 부분은 어디서 사는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축 고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슬리버 1호, 슬리버 1.45, 그리고 형광구슬 4호, 롤링핀 도래 7호, 그리고 해동에서 나오는 축광 튜브 스몰 사이즈, 그리고 경심줄, 여기 보이는 이 줄이 경심줄 20호입니다. 주로 칼치 낚시에 사용하는 목줄인데, 이 줄을 보통 여러분들이 가공사라고 사시면 실제 사서 반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직진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줄을 사면 형태가 이렇게 직진성이 좋은 형태로 나오는 줄이 잘 없어요. 그러면 일단 줄을 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하세요. 이렇게 매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말한 다음에 이 부분을 묶어서 물을 펄펄 끓이십시오. 100도 이상. 그리고 2분 이상, 2분에서 3분 사이 담갔다가 딱 줄을 꺼내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드세요. 이 부분을 딱 잡고 들면 이렇게 줄이 직진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직진성이 한번 확보된 줄은 이 직진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 창가자미 채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창가자미 채비는 금호조침에서 나오는 3단 채비도 이런 형태고, 그리고 또 일제 제품들이 많이 쓰는 2단 3단 채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2단 채비는 이렇게 검은 줄에 이렇게 바늘이 하나, 두 개 달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채비 첫 번째 선까지 한 45에서 50cm 되고요. 그 다음 외바늘에 이렇게 바늘이 하나 있고, 또 간격이 한 30cm 사이에 바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일 끝부분에 바늘이 하나 더 있습니다. 3개 바늘이 있는데, 가장 낚시꾼들이 많이 쓰는 채비입니다. 이 채비가. 근데 이 채비는 낚시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편대를 사용해서 끝부분에 끼운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합사에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채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 바늘에 청개비를 끼운 다음에 이걸 쿵쿵 찍어줍니다. 바닥을 쿵쿵 찍어주면서 모래를 일으킵니다. 모래를 일으키면 도다리와 창가자미 어류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채비를 쿵쿵 찍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문제는 이 채비가 굉장히 서로 잘 얽힙니다. 얽히면서 입질을 못 받는 이유가 허다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자작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심줄 25 1m를 준비합니다. 보통 시중에 2m짜리 반 정도를 잘라서, 저도 뭐 4,000원짜리 줄 샀지만 줄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삶으니까 경심줄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주 직진성이 우수한 줄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슬리브 1호를 관통시킨 다음에 이 부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바늘에서 30cm 사이, 두 번째는 30cm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30cm 정도에 하나 이렇게 미리 슬리브를 찝습니다. 1호 슬리브를 찝은 다음에 현관구슬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관구슬 슬리브 쪽에 집어넣죠. 다음에 도래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흔히 구하기 쉬운 롤링핀 도래, 롤링핀대로 7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도 나옵니다. 라운드 롤링 스위벨 하면서 보시면 한쪽은 각이 져 있고 반대편은 라운드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런 도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도래를 끼우기 전에 요런 립바로 요 한쪽 면을 미리 살짝 집은 다음에 눌러줍니다. 요렇게 자세히 보면 살짝 눌러줘야 나중에 튜브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부분이 바깥쪽에 나와야 됩니다. 구슬을 집어넣습니다. 1호 슬리브를 넣은 다음에 꽉 조아줍니다. 이를 꽉 조아준 상태에서 슬리브로 찝습니다. 마찬가지 과정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부분 역시 타이트하게 당긴 다음 찝어줍니다. 제일 담부 부분은 수축 고무를 미리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슬리브 1.45입니다. 수축 고무 다음 슬리브 1.45를 넣은 다음에 요 라운드 부분을 관통시켜서 1.45에 딱 넣어준답니다. 요 담부가 일치된, 요렇게 보면 담부가 일치된 상태에서 쫙 당기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 상태에서 슬리브로 찝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집어 놓으면 이 슬리브 형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넣어둔 수축 고무로 이 부분을 집어 넣습니다. 팽팽하게.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고무를 미리 넣어줍니다. 슬리브 1.45를 넣은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핀도레를 끼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1.45 슬리브에 관통시킵니다. 그 다음 쫙 당겨준 다음에 이 부분을 앞찾기로 찝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이 고무로 쫙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비가 기본 채비 구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 뽕돌 추에 걸리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뽕돌 걸리는 부분이 되고 보면은 첫 번째 바늘이 붙는 곳, 두 번째 바늘이 붙는 곳, 세 번째 바늘이 붙는 곳인데 줄이 아주 20호를 쓰니까 팽팽해져서 줄 꼬임이 전혀 이 뽕돌을 들었다 놨다 해도 이 채비 자체는 꼬임이 전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바늘을
묶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동에서 나온 축광 튜브 스몰을 자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늘은 뭐 크게 길게 쓸 필요 없고 아주 짧게 하면 됩니다. 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13호 바늘을 주로 사용합니다. 도다리 바늘은 참가자미 도다리 바늘은 목이 깁니다. 세이코 바늘이죠. 13호고 이 채비를 묶기 전에 미리 자른 이 튜브를 관통시켜 줍니다. 관통시켜 준 다음에 미리 이 채비에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절대 길게 한다고 뭐 고기 놀림이 좋아서 많이 잡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과 한 2cm 정도 그 정도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묶는 방식으로 묶습니다. 일반적인 막묶음으로 4회 정도 이렇게 묶습니다. 4회 정도 묶은 다음에 이 부분을 다소 뭐 한 2cm 남겨 놓고 1, 2cm 남겨 놓고 자른 다음에 요 남은 실 부분을 같이 튜브에 넣은 다음에 쭉 당겨서 요 도래를 처음에 눌러 놓은 이유를 알겠죠. 눌러 놔서 이렇게 튜브가 꽉 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빳빳한 형태가 형성되고 미끼를 끼웠을 때 전혀 놀지가 않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바늘은 13호를 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의외로 이 도다리나 참가자미가 씨알이 좋을 경우는 바늘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5 카본 줄을 좀 좋은 걸 사용해서 실제로 바늘을 묶었습니다. 세이코 바늘 13호를 사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길게 해서 고기한테 놀림을 좋게 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해본 결과 꼬임이 덜한 채비일수록 도다리 낚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브에 같이 넣은 다음에 쭉 당겨 줍니다. 마지막으로 끝바늘에도 마찬가지 한 2cm 정도 남겨 놓고 한 4번 정도 묶습니다. 튜브를 넣어서 쭉 당겨서 고정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바늘도 채비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모래바람이나 뭐 뻘흙이 올라오는 걸 보고 도다리나 청가지가 몰려옵니다. 근데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으면서 쭉 한 1m 이상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줄 때 오히려 입질이 잘 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채비들은 들어줬다 놨다 하면서 채비 엉킴이 심하지만 이 채비는 보시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해도 채비 세팅이 아주 꼬임이 없게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비를 실전에 투입을 해 봤을 때 초보들 같은 경우는 낚시를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파는 이런 채비들을 운용을 잘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 채비는 제가 사용을 해봐도요 꼬임이 너무 심했어요. 꼬임이 심했고 사용하면서 이 꼬임이 심해서 이제 입질이 없어 들어보면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제 나름대로 해결해서 만든 자작 채비입니다. 이 채비를 뭐 고기가 잘 나올 때는 두 바늘 채비로만 하셔도 되고 뭐 입질이 좀
뜸할 때는 세 바늘 채비 이렇게 하시면 참가자미. 자, 완성된 채비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채비의 모습입니다. 절대 꼬임이 없는 채비입니다. 참가자미 낚시와 도다리 낚시는 사람들이 참 이건 뭐 생활 낚시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포항지역 이런데 간포 지역에 가면 주로 뭐 손바닥만한 깻잎이 잡히지만 영덕에서 죽변 구간으로 가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참가자미 씨알이 평균 30cm가 넘고요. 큰 놈은 45, 50cm까지 나옵니다. 도다리도 사자성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점에서 참가자미나 도다리 낚시가 왜 재미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어 낚시를 저희들이 다운샷을 해보면 광어 육절을 잡아도요, 처음에 조금 힘을 씁니다. 버티는 힘을 쓰고 그 다음 큰 저항 없이 쭉 달려옵니다. 그리고 뜰채를 막 담으려고 하기 전에 약간 저항을 하는 정도. 하지만 참가자미나 도다리는 바늘에 후킹 되는 순간부터 이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끝까지 저항을 해서 그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 낚시에 한번 접해보면 그 손맛하고 마리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장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입맛 또한 기가 막힌 고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다리 낚시 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미 로드가, 가자미 로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참 가자미 잡는데 무슨 로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직접 가자미 낚시를 전문적으로 해보면 로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뽕돌을 하루 종일 계속 쿵쿵쿵쿵 바닥을 찍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통 가자미 로드는 8대2 액션 아니면 9대1 액션 로드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경우는, 비싼 제품은 다이와에서 뭐 한 50 몇만 원짜리도 나오지만 다이와에서 나오는 저 같은 경우는 10 몇만 원짜리 로드를 썼는데, 이 로드를 보면은 9대1 액션입니다. 끝만 살짝 나오고요. 또 그리고 또 거상 코리아에서 나오는 금액이 쌉니다. 이거는 4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맹 일본 제품이지만 가자미 로드입니다. 끝부분이 8대2 액션입니다. 자, 왜 9대1이나 8대2 액션이 좋은가 하면, 이 끝만 탁탁 튕구면 이 뽕돌이 바닥을 톡톡톡톡 치게 되어서 아주 낚시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고기 입질이 왔을 때 그 캐치 능력도 손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텐션이 아주 로드가 좋다고 생각하면요, 이걸 이 부분을 탁탁 바닥에 탁탁 찍는 액션이 안 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가자미 로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산 쪽이 원체 씨알이 좋아서 오산 쪽에 참가자미 낚시를 많이 가는 편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 가자미란 고기는 도다리도 마찬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게 참 힘듭니다. 후포항에 가면은 회센터가 있습니다. 회센터에 가면은 뭐 금액이 얼마나 합니다. 한 10kg 정도 껍질 벗기는데 한 2만원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 껍질만 싹 벗긴 상태에서 뭐 키친타올로 고기를 둘둘 마른 다음에 얼음에 딱 넣어서 뭐 집으로 갖고 오시면, 갖고 오는 동안 숙성이 되어서 육질이 더욱 단단해서 회를 쳐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저 역시 뭐 강성돔 낚시부터 해서 바다 낚시를 30년간 하며 모든 장르를 접해봤지만 이 낚시도 정말 강추하고 싶은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낚시 매력에 한번 빠져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줄을 꼭 삶아 쓰세요. 삶아 쓰면 줄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직진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펄펄 끓는 물에 삶으면 이 줄이 녹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3분 정도 삶으면 줄 직진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도다리 낚시에서는 이 뽕돌은 30호, 40호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호만 쓰면 되고요. 조류가 센 날은 40호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대는 여러분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편대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나오는 일제 편대들도 있고, 그 다음 뭐 해동에서 나오는 이런 파이프 편대도 있죠.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 밴드를 사용하실 때 줄을 줘서 유동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뽕돌을 달아서 그대로 쿵쿵쿵쿵 찍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편대도 이렇게 뽕돌을 받아서 쿵쿵쿵쿵 바닥을 찍으면, 보통 한 10번 정도 찍습니다. 찍고 한 1m 이상 쭉 떨어줍니다.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고기가 물면은 어떤 느낌이 오나 하면 입질이 탁탁탁탁 와요. 그럴 때는 빨리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고기가 먹을 시간을 주고 입질이 오는 경우는 천천히 당기면 두두두둑 거리면 느낌이 오면서 바로 훅 갖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낚시가 이루어지는 수심은 20m에서 30m 사이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은 다음에 이 부분을 빵끈으로 조은 다음에 보통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비늘로 25에 30cm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늘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바늘을 상당히 많이 묶어 다닙니다. 이렇게 10개 단위로 포장해서 상당히 많이 묶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늘만 통상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바늘만 끊어지면 그 바늘만 빼고 튜브 다시 끼워서 원래대로 그대로 끼운 다음에 튜브를 슬리브에 딱 끼워 놓으면 됩니다. 이 참가자미 낚시에서 필수적인 게 집게입니다. 이 고기가 원체 미끄럽기 때문에 딱 잡으면 여기를 꽉 쥐고 바늘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늘을 좀 도다리가 삼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로 고기를 딱 쥔 다음에 입 부분에서 쫙 당기면요 어느 정도 쫙 빠져요. 입 언저리까지는. 그런 다음 바늘을 싹 빼주면 됩니다. 한 가지 칼치채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진해 내만에 3지 4지 칼치 씨알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외바늘 채비 2대를 펴서 굉장히 마리수를 많이 했는데, 외바늘 채비 2대를 펴서 많이 잡는 날은 3지 4지를 100수 이상 잡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파는 채비는 생각보다 약하고 또 꼬임이 심해서 채비를 한번 또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편대에 야광봉돌 5를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김줄 20호에 한쪽은 마찬가지 도래, 일반 핀 도래에 1.45 슬립으로 찍어서 이렇게 고무로 고정해 주고요. 반대편은
축강 고무를 넣은 다음에 요 바늘은 칼치 바늘 1호나 2호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1.45 슬리브를 관통식게 찝은 다음에 이렇게 딱 쭉 당겨서 고정하면 칼치 바늘 채비가 됩니다. 이 채비를 여기 속공 채비 요 부분에 달아서 이렇게 외바늘로 내리면 절대 꼬임이 없습니다. 20호 경심줄을 사용하면. 그리고 지금 잡히는 칼치 씨알들이 작년의 경우 3지 4지였기 때문에 요 경심줄 길이는 보통 1m에서 1.2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채비를 이용해서 올 시즌 칼치 진해 내만 칼치 큰 씨알이 올해도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꼬임도 없고 탁월할 겁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창가자미 낚시를 직접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